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안신혜 앵커는 요리 좀 하세요? 아우, 저 손맛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똥손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도 참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에 똑같은 시간을 줘도 이걸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할머니가 하는 된장찌개하고 내가 하는 된장찌개하고 맛이 참 천차만별이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뭐 포트폴리오 결과만 봐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하면 예. 또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종목 전략 손맛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요리 장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똥손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정말 미리 단위별로 아주 세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대가 많으시는 진격의 진경 있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종목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그러면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는 악재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좀 힘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겨울 왕국하니까 저는 김진경 팀장님의 헝성그룹이 생각이 나요. 지금 포트폴리오 없지만 다시 한번 담아야 되는 시점일까? 그렇죠? 저는 겨울 왕국 하니까 또 머리가 지끈지끈. 겨울 내내 이제 똑같은 음악만 계속 들어야 되는 거 Let it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키워드 중에서 그러면 앞에서 그 미중 무역 협상 얘기 잠깐 언급이 됐으니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더만 안 빠지면 돼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 뉴스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뭐 그렇게 예전처럼 막 며칠 동안 올려놨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빠지는 그런 장세는 확실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버텨주는 움직임이고 물론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라 좀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할 테고 오늘 장에서도 낙폭이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니 여기에서 막 더 그러니까 2100선이 불안할 정도로 아니면 2100선 초반대까지 더 빠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2200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이랄지 실적 회복도 4분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을 어떻게 잘 버텨내면서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잘 넘기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계속 시장은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국민 10명 중에 1명?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짐작이 안 가시죠? 네. 일단은 이거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쓱 알죠? 이마트의 쓱. SSG? 네, 쓱. 예. 그럼 쓱 데이는 들어보셨나요? 요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주부신가 봐요. 돈 쓰는 데는 또 기가 막히죠. 왜냐면요. 이마트가 쓱 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토요일에 가장 크게 행사를 열었는데 국민 10명 중 1명, 그러니까 600만 명이 이용해서 정말 대대적인 흥행을 쳤다고 합니다. 10년 전 가격보다 더 싸게 판다면서 삼겹살은 840원, 와인은 10,000원 하는 와인도 팔면서 이 흥행을 친 건데 할인 행사에 이마트가 약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수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쓱닷컴의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벽 배송 효과라든지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서 11월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쿠팡이 1조인데 적자에 헤매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쟁업체인 이마트로서는 다시 한번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8월 저점이었던 10만 원 터치하고 어느덧 13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3만 원 터치했는데 지금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3.6%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골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마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급등의 의미 어떤 종목에서 급등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 요즘 시장으로 치면 급등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데
지금 5%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요즘 워낙 급등하는 종목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이 LG U+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5G 무선망과 관련해서 최적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3G 요금제나 LTE 요금제, 옛날 거 지금 복잡해진 요금제를 좀 통신사들이 정리한다고 해요. 하다 보면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가입자 평균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 그중에서도 LG U+가 오늘장에서 5%, 뭐 6% 가까이 급등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거 참 잘 찾아보는데 LG U+가 언제 5% 이상 올랐었나 봤더니 그 올해 초에 2월 8일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LG U+ 업종 특성상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종목들이 아닌데, 오늘 뭐 기지개 편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미로 볼 수 있을지 무의미로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성장 모드 전환 확인인데 종목명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뭘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 이후 실적 공시가 나왔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드디어 플러스를 보였고요. 게다가 또 영업이익은 늘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부진을 거듭하던 셀트리온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매출이 본격화되고요. 또 램시마 SC도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준공이 된 1공장 신설 라인이 내년부터 상업용 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한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실적과 따로 놀까요? 주가 그리고 실적 우상향 전망이 되긴 한데 지금 실어봐야 되는 종목인지 셀트리온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셀트리온이 호실적주로 거론될 줄이야. 근데 뭐 왜 주가랑 실적이랑 이렇게 따로 노는 걸까요? 저항대 20만 원 뚫어내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뚫어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요? 그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추천해드리고 계속 올라왔죠. 뭐 그렇게 올라온 부분들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좀 작동을 했던 것 같고, 뭐 증시 경우는 이제 그 재료가 노출되면 뭐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듯이, 일단은 뭐 노출된 재료가 오늘 시가만 이제 상승을 만들고 매물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뭐 지금까지는 그 3분기 실적으로 좀 올라왔다면 뭐 그 다음에 실적 또한 전망이 밝다면 뭐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는 이제 램시마 SC 유럽 판매 승인, 그다음에 트록시마 미국 출시, 그리고 공장 증설 시너지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뭐 21일 평선 정도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식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바로 수익을 내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실적 발표는 됐겠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 한다 그러면은 조정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조정에는 뭐 굳이 서둘러 매도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뭐 내년 상반기 주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G U+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있어서 5G 무선망 뭐 최적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뉴스가 있긴 한데 이거 하나만으로 오늘 5% 올라갈 만한 뉴스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다른 쪽으로 찾아보면 결국 뭐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늘어나서 올라나 아니면 그냥 수급적인 논리로 오르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LG U+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글쎄, 오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또한 이제 이 가을 겨울에 이제 배당주로서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슈로 과연 5G로 가지고 해서 SK텔레콤이라든가 LG플러스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는가? 뭐 현재는 5G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만은 현재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조금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오늘장 LG U+가 뭐 급반등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뭐 제로 뉴스의 가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대한 어떤 배당 수요, 이런 매수세, 이런 게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뭐 싶고. 또 뭐 시장 조정기 때 반발을 하는 좀 순환 차원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LG U+는 그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배당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LG U+,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런 통신주들은 연말까지 한번 그 매수 접근해서 배당 받고 매수하는 쪽 전략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투자 수익을 거둔다라면 올라갈 때는 굳이 서둘러서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성향에 따라서 배당 투자가 아니라면 뭐 굳이 다른 종목 고르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가 오르는 수많은 재료 속에서도 실장님의 투자 포인트는 배당이었습니다. 확인해보고요. 이마트에 대한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줄 매수도 있고요. 단기 급등에 한번 올라타도 되는 종목 맞습니까? 그 이마트의 어떤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주 대규모 할인 행사 쑥데이를 흥행을 보이면서 또 뭐 11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11월 실적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다면은 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그 당연한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 심리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일적은 상향은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할인 행사로 인해서 이익은 좀 감소할 가능성도 뭐 있겠죠.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큰 메리트는 못 느끼겠어요.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따른 어떤 기대와 이런 단기 단발성 이벤트 이슈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이마트 같은 유통주보다는 차라리 홈쇼핑주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현대 홈쇼핑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장 관심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중국 관련주로 상당히 명성을 날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뭐 근데 뭐 장기 하락 또한 실적도 좋지 못했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군제가 이제 4분기에 있으니까 이런 4분기 중국 관군제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외 시장에서 고르게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락앤락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뭐 주중심 매수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는 매수에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서 현재가 이하로 이제 매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기대감이 따르는 실시간 관심주는 락앤락이었습니다. 탐나는 키워드 전략까지 따져봤네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